우주에서 처음으로 빛난 별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른바 사명별을 가리킵니다. 이 별들은 단순히 최초였기 때문에가 아니라 초기 단계에서 우주의 형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매혹적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이 별들은 무엇이며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사명별은 빅뱅 이후 형성된 첫 번째 세대의 별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별들과는 달리 사명별은 수소, 헬륨, 극미량의 리튬으로 거의 독점적으로 구성된 원시 우주에서 형성되었습니다. 탄소, 산소, 철과 같은 더 무거운 원소들의 부재는 이 별들을 독특하게 만듭니다. 이 별들의 중요성은 그들이 우주의 첫 번째 핵융합로였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들은 별의 핵합성을 통해 더 무거운 원소들을 만드는 과정을 시작하여 미래 세대의 별들, 행성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의 형성을 위한 길을 닦았습니다. 사명별이 없었다면 우주는 매우 다르고 훨씬 더 단순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이 별들의 형성을 살펴보면 빅뱅 직후의 우주를 상상해보세요. 빠르게 팽창하고 냉각되는 뜨겁고 밀도가 높은 입자들로 가득 찬 수프입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냉각됨에 따라 수소와 헬륨 입자들은 중력에 의해 결합하기 시작하여 첫 번째 가스 구름을 형성했습니다. 이 수소와 헬륨 가스 구름은 사명별의 원료였습니다. 사명별의 형성은 가스의 밀도가 충분히 높아 중력이 가스의 열압을 극복할 수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가스 구름은 자체 중력으로 붕괴하여 별 형성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현대의 별들과 달리 이러한 원시 별들은 무거운 원소들의 영향이 거의 없었거나 전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원소들의 부재는 가스 구름이 효율적으로 냉각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태양 질량의 수백 배에 이르는 매우 거대한 별들의 형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거대한 별들은 극도로 밝았으며 연료를 빠르게 태우고 초신성으로 폭발하면서 짧은 수명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초기 우주의 조건은 사명별의 형성에 중요했습니다. 거의 독점적으로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된 원료와 별 형성 과정은 이러한 첫 번째 별들을 독특하고 매혹적인 방식으로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별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초기 우주와 오늘날 우리가 관찰하는 구조들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사명별은 우주에서 처음으로 형성된 진정한 우주 유물입니다. 이 별들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별들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별들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그들의 거대한 질량입니다. 추정에 따르면 사명별은 우리 태양보다 수십 배 또는 수백 배 더 큰 질량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높은 질량은 극도로 높은 밝기를 가져와 이 별들이 눈부시게 빛나게 만듭니다. 사명별의 또 다른 두드러진 특징은 그들의 화학적 구성입니다. 빅뱅 후에 등장한 원시 원소들로 형성된 이 별들은 거의 전적으로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튬의 미미한 흔적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원소들을 포함한 1형 및 2형 별들과 달리 사명별은 이러한 금속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무거운 원소들의 부재는 이 별들이 천문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는 원시 우주의 화학적 조건에 대한 독특한 시각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사명별의 생애 주기도 매혹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거대한 질량으로 인해 이 별들은 작은 질량의 별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핵연료를 소모합니다. 이는 사명별들이 비교적 짧은 생애를 가졌음을 의미하며 종종 수백만 년에 불과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이 별들은 강렬한 핵융합 과정을 겪으며 대량의 에너지를 생성하고 결국 그 핵에서 무거운 원소들을 생성합니다. 그들의 생애 끝에 사명별들은 극적인 운명을 맞이합니다. 높은 질량으로 인해 많은 이 별들은 초신성으로 알려진 거대한 폭발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러한 초신성들은 단순히 무거운 원소들을 우주로 흩뿌리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별들과 행성들의 형성에 필수적인 금속들로 성간매질을 풍부하게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생긴 별 질량의 블랙홀들은 은하 중심에 위치한 초대질량 블랙홀 형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사명별들의 질량, 구성 및 생애 주기의 조합은 그들을 현대 천문학에서 가장 흥미로운 주제 중 하나로 만듭니다. 이러한 별들을 이해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우주의 초기 역사의 첫 장을 풀어내고 우주에서 처음 형성된 구조들과 화학적 진화를 형성한 과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거대하고 덧없는 별들은 핵합성 과정을 통해 수소와 헬륨을 넘어선 최초의 화학 원소들을 생성하는 데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 짧은 생애 동안 이 별들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빛을 생성하여 어린 우주를 밝히고 탄소, 산소, 철과 같은 첫 번째 무거운 원소들의 형성을 시작했습니다. 이 별들이 우주에 미친 영향은 다면적이었습니다. 먼저 사명별의 핵합성은 무거운 원소들을 생성하여 성간 물질을 풍부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화학적 풍부화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별과 행성의 형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삼형별이 없었다면 우주의 화학은 극적으로 달라졌을 것이며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생명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삼형별들은 최초의 은하 형성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 별들이 방출한 강렬한 자외선 복사는 주변 가스를 재이온화하여 이를 더욱 투명하게 만들고 가스가 원시 은하로 응집되기 쉽게 했습니다. 이 재이온화 시대는 우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시기로 어두운 우주에서 빛과 복잡한 구조로 가득 찬 우주로의 전환을 표시했습니다. 삼형별의 또 다른 중요한 영향은 최초의 블랙홀 형성이었습니다. 극도로 높은 질량으로 인해 많은 이 별들은 초신성 폭발로 생을 마감하고 거대한 블랙홀로 붕괴했습니다. 이 원시 블랙홀들은 오늘날 은하 중심에서 관찰되는 초대질량 블랙홀의 씨앗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삼형별에서 형성된 블랙홀은 초신성 폭발과 후속 흡수 사건을 통해 무거운 원소들을 우주에 분포시키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초신성 외에도 일부 이 거대한 별들은 하이퍼노바로 알려진 더 이국적인 폭발을 경험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더 많은 에너지와 물질이 방출되었습니다. 이러한 하이퍼노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별과 은하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충격파를 생성했을 수 있습니다. 이 별들은 물질과 에너지의 분포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은하의 역학과 거대한 우주 구조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선구적인 별들이 없었다면 우주는 매우 다른 곳이 되었을 것이며 우리의 우주 진화에 대한 이해는 불완전했을 것입니다. 이 별들은 거의 전적으로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량의 리튬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빅뱅 직후에 형성되었습니다. 직접적인 탐지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여전히 어렵습니다. 첫째, 이 별들이 있는 거대한 거리가 중요한 장애물입니다. 삼형별들은 빅뱅 직후인 130억 년 이상 전에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이 별들이 우리로부터 매우 먼 우주 영역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별들이 방출한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데 수십억 년이 걸렸으며 그동안 우주는 팽창하여 이 별들이 방출한 복사를 늘리고 약화시켰습니다. 이 효과는 적색편의로 알려져 있으며 빛을 더 긴 파장으로 이동시켜 기존의 망원경으로 탐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기술적 한계도 중요한 도전 과제입니다. 최근까지 우리 망원경은 이 희미하고 먼 원시 별들의 빛을 직접 탐지할 수 있는 감도와 해상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허블 망원경과 같은 망원경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삼형별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더 발전된 도구가 필요합니다. 차세대 망원경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과 같은 도구들은 적외선 파장에서 관측할 수 있는 능력과 더 높은 감도를 바탕으로 이러한 오래된 별들을 찾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간접적인 증거도 삼형별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별들을 직접 관측하는 대신 천문학자들은 이 별들이 우주에 남긴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흔적 중 하나는 후대의 별들과 은하에서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의 존재입니다. 천문학자들이 금속이라 부르는 이 원소들은 초기 별들에서 생성되어 초신성 폭발을 통해 우주에 퍼졌습니다. 고대 별들과 우주의 먼 지역의 화학적 구성을 연구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삼형별의 존재와 영향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천문학적 관측은 귀중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빅뱅 후 몇 억 년 만에 형성된 매우 먼 은하들의 발견은 삼형별의 존재를 시사합니다. 이러한 젊은 은하들은 초기 형성과 진화를 위해 강렬한 빛의 원천이 필요합니다. 또한 원시 우주의 이온화된 영역, 즉 제2온화 거품의 연구는 최초의 거대 별들의 활동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미지근하고 원시적 시대에 존재했기 때문에 이러한 별들을 직접 감지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입니다. 이러한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시뮬레이션과 이론 모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초슈퍼 컴퓨터를 사용하여 우주의 큰 폭발 이후 조건을 복제하는 자세한 모델을 만듭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은 원시적인 가스 구름이 중력의 영향으로 무너져 팝3별을 형성하는 과정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컴퓨터 모델은 이러한 별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들의 거대한 질량과 짧은 수명 등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들의 핵융합 과정을 예측하여 최초의 중성 원소를 생성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모델은 또한 팝3별의 관측 가능한 특성을 예측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별들이 초신성으로 폭발하여 뒤에 남길 특정한 스펙트럼 서명들을 예측합니다. 이러한 서명은 이 별들의 간접적인 존재 증거를 찾는 천문학자들에게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팝3별 연구의 미래는 우주 탐사 및 새로운 망원경 기술 발전에 기대어 박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같은 프로젝트들은 매우 민감한 장비를 갖추고 있어 원시 우주를 탐구하고 최초의 별과 은하의 징후를 찾는 데 이상적입니다. 또한 칠레의 엄청나게 큰 망원경, ELT과 같은 향후 지상 망원경들은 전례 없는 해상도를 제공하여 천문학자들이 빅뱅 이후에 형성된 은하를 상세히 연구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다음 주제에 대한 동영상에 댓글을 달고 다음에 또 뵙는 것을 잊지 마세요.